예, 오부 다른 아이템을 준비했는데요. 또 속보가 나와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경이요, 홍진호의 연락 두절 사실을 청와대와 총리실, 해군에 다 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 2부에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수협의 어업통신정보국에서 반드시 해경에 연락을 했을 것이고, 연락 두절을. 그러면 해경이 이 해군과 한마디로 청와대에 연락했을 거고 행자부에도 연락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확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송암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는 사실을 거짓말을 한 것인가? 자, 청와대는 보고를 받고도 왜 이 사건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논란이 되는 동안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시치미를 떼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경이 청와대에 알린 다음에 22일 일본, 러시아, 중국에도 수색 협조를 요청했고요. 동해 해경에서 21일 오후 11시 11분, 그러니까 21일 오후 10시 49분에 36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된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조사하겠다 했을 때 해군 1함대에도 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경은 납북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가용수단을 다 동원해서 찾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앙일보가 해경이 납북 가능성을 고려해서 청와대 총리실, 해군 등에 이 사실을 다 알렸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송영무 국방장관은 홍진호를 납포 엿새 만에 송환할 때까지 몰랐다고 주장을 해서 해경의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건 어제 송 장관이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장관이 거짓말을 했고 해군 참모총장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세월호 침몰 때 보고된 부분에 대한 진위를 논의하고 있는 이 정권에서 자신들 또한 홍진호의 실종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장관급들이 거짓말을 지금 국민 앞에 한 것인지 지금부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왜 언론들이 이걸 취재하고 있지 않느냐? 언론은 언제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던져주는 것만을 먹으려고 하느냐? 언론 통제가 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해경이 지금 정부 말대로라면 모든 사안을 혼자 알고 혼자 이렇게 걸머지고 있다가 이까지 사태를 초래한, 한마디로 세월호 침몰에도 불구하고 한국 해경의 자세는 여전히 관피아를 벗어나지 못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해경이 살기 위해서 언론에다가 이제 모든 사실을 폭로한 걸로 보입니다. 자, 3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동해경찰서가 21일 오후 10시 19분에 수협어업정보국으로부터 홍진호가 연락이 안 된다라는 통보를 받은 다음에 위치 보고 미행 선박이라고 정하고 수색에 들어갔고, 이후 52분 만인 오후 11시 11분에 해군 1함대 사령부에도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해군이 1, 2, 3함대가 있다면 1함대는 동해, 2함대는 남해, 서해 이렇게 나누어 맡고 있는데 1함대는 동해 경비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진호가 조난, 전복 등의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해경에서 가지고 있는 배들보다 해군의 배들이 훨씬 더 많고 이 수색 능력이 뛰어나니까 해경이 해군에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동해 해경의 이 보고를 받은 해경 본청은 다음 날인 22일 8시 2분에 청와대,
그러니까 국가안보실 NSC 산하의 상황실이겠죠. 청와대와 총리실, 해수부, 국가정보원, 해군작전사령부 등의 부처의 내용을 추가로 전파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색에 항공수색이나 통신사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전화번호 추적을 한다든가 또 비행기를 떼워서 하려면 해경에서 가지고 있는 항공자원이 빈약하니까 정부에서 자급이 돼야 수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여기까지는 해경이 정상적인 일을 한 겁니다.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인접 국가에도 전화와 공문을 통해 황진호 소재 파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매우 정상적으로 했어요. 이게 22일 아침 8시입니다. 그런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황진호 납포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라고 답을 해서 질타를 받았는데 해군 참모총장도 똑같이 답을 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이 마지막으로 위치를 보고한 지 36시간, 그러니까 21시, 10시 반쯤 되도록 연락이 되지 않으면 수색에 착수한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했고 내부에서는 납북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불법 조업을 한다고 연락을 끊은 걸로 판단했지만은 선주와도 통화가 되지 않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이 황진호가 이제 정부가 정해놓은 어로 수역을 넘어서서 이제 이 외국의 어로 수역이나 또 북한 쪽으로 넘어가거나 이럴 때는 일부러 연락이 안 된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하려고 우연히 하다 보니 그래 됐다 해서 추적이 안 되도록 통신을 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선주하고는 연락이 됐을 건데 선주하고도 안 된 걸 보고 아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자신들은 군에 알렸고 군 내부에서는 위로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말이 정확한 말이죠. 그래서 이 황진호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장관이나 해군 총장이 국방장관이나 몰랐다면 이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면 군 안에서 위에 보고하지 않고 뭉갰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군 안에서 5분 단위로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살펴야 되고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5분 단위로 살펴야 되고 총리실에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국정원에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다 살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한하고의 접촉을 담당하는 통일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왜 6일 동안 황진호가 안 보이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냐고 하니까 황진호 사건을 북한 매체를 통해 인지한 데 대해서 정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기도 몰랐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의원이 아쉽다고 하는데 아쉽다고 표현할 문제가 아니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울릉도 조업구역은 평소에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이다. 지역이 갖는 특성도 있고 관계기관이 파악해 판단할 부분도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이 말을 한 시간이 지금 중앙일보 보도가 나온 시간보다도 더 앞인 걸로 보입니다. 자, 중앙일보가 11시 8분에 최초 보도를 했고요. 김영춘 행자부 장관이 아마 이 보도가 나간 직후라고 보이는데요. 황진호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발생 일주일 동안 납포를 모르고 있던 일에 대해 책임 장관으로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없어지면서 해경 조직은 다시 행자부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행자부 장관은 해경을 관할하는 장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사과를 해야 될 건데 행자부 장관이 지금 사과를 했는데요. 근데 이것도 무슨 이 국감에서 나온 사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진상을
이렇게 별도로 규명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춘 행자부 장관은 22일 통신 두절로 수색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하루가 지나지 않아 선주 측에서 현지 선장과 핸드폰 통화가 됐다라는 2차 보고를 받았다라는데, 그러면서 이후 북한의 납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거듭 사과를 했는데요. 그러면 22일 날 선주가 통화를 했다는데 북한에 이미 잡혀갔는데 21일 날 새벽에 잡혔지 않습니까? 21일 날 새벽에 잡혔는데 어떻게 22일 날 선주가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첫 보도에서 이 언제 문제가 생겼는지 하는 부분에서 이 홍진호의 선장의 지인이 22일 날 조업을 하고 있다라는 통화를 했다라는 말로 지인이라고 나왔던 사람이 사실상 선주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요. 어떻게 먼 육지에서 거의 뭐 7, 800km도 더 먼 바다에 나가 있는 배가 어떻게 지인하고 통화를 합니까? 22일 날 통화를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결국은 전체 정황을 듣기 위한 일종의 알리바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 북한에 잡히기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북한까지 한국 핸드폰이 터질 리도 만무한데 조치를 취해서 북한에는 한국 핸드폰이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조사받다가 원산항에서 선주님 우리 조업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선장이 북한에서 조사를 받다가 잠깐 조업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자, 해경청장도 국감에 나와서 납포를 몰랐던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편을 들던 댓글러들이요. 이제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건 사과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해경도 이 정도고 나라 수준이 이 정도니 세월호도 대통령한테 다 구조되었습니다라고 보도하지. 특검해라. 서로 다 거짓말하고 있지 않냐. 21일 날 저녁에 납북되었다고 하더니 22일 날 선주랑 통화? 22일 날 선주랑 통화했는데 그것도 이상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뭐가 진실인지. 홍진호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냐. 정등 난립니다. 이거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정포기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이 쇄도하고 있고 홍진호에 대해서 정권을 옹호하던 댓글러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국당은요, 여기에 대해서 군의 대응 미비와 각종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홍진호 피랍에 대해서 일주일간 은폐한 것은 국정조사를 실시한 사항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배는 22일 날 최종적으로 실종이 되었다고 해경이 청와대부터 총리실부터 그 다음에 해군 국정원까지 다 보고를 했는데 25일 날 대통령이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 이 KBO 이 1차전에 가서 시구를 하고 통닭을 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당이 이제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홍진호 피랍자들의 실명과 주소를 다 공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송환 4일째까지도 피랍 전모를 모르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납치하고 기한에 수많은 의문점이 대두되고 있다. 즉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사실관계가 밝혀진 게 하나도 없고 안보 관련 부서도 이를 통째로 몰랐고 해군 참모총장도 몰랐고 국방장관도 몰랐다라는 것은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라는 거다. 국민의 안정도 전혀 챙기지 않는 무능불통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문점에 대해 청와대가 국민에 밝혀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고 청와대 안에서 어느 단계까지 보고가 되었고 대통령이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밝혀라. 그래서 21일 날 납포되었고 22일 날 실종이 확인되었고 대통령이 25일 날 시구하고 통닭을 드셨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구를 할 수 있는지도 밝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어제 몰랐다고 언론 보고 알았다는 송영무 장관이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그러는지 군비 태세 검열을 지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게 아니라 사실상 소가 도망 나가는 줄 다 알고서도 침묵하고 있다가 뒤늦게서 후닥닥 그냥 밑에다가 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이제 한국당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유엔에서 여러 가지로 몰리고 있으니까 인권 국가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애꿎은 한한국 배를 하나 잡아다가 일주일 동안 억류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몰랐다 하면서 북한에 항의도 한마디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풀어주고 그래서 한국은 북한을 띄우고 이런 거를 쓰고 서로 짜고 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요. 또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명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포항대학교 교수지요. 아주 유명한 한국의 이 인지 철학 쪽의 전문가이자 공학과 인지 이론의 어떤 접합을 갖다가 시도하던 아주 경력이 화려한 교수입니다. 지난번에 청문회에 나와서는 이 차은택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자신을 차은택 밑에 있으라 했다 하다가 순순히 응하지 않고 문제를 지적하니까 옷을 벗으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폭로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요. 이 게임판에서 국정농단 세력이 누구냐고 유성엽 위원장, 국민의당 위원장이 물으니까 국민의당 소속입니다. 청와대 고위 인사 이름을 댄 뒤에 그의 친척과 지인들, 그 친척이 속한 게임 언론사,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그리고 그의 고향 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모 교수 등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라고 했고, 언론은 청와대 수석이라고 했지만은 아마 전병헌 수석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수석은 이 사실무근이고 법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오후에 이걸 하려 했는데 이 속보가 들어오는 바람에 홍진호하고 관련해서 하게 됐습니다. 내일 이 소식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